제가 전에 이제 그 오 교수님하고 이제 뭐 올림픽 파크텔이나 이런 데서 네. 종종 마주쳐서 뭐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네. 제 의견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창석 그 감독님, 오창석 그 교수님이 이제 뭐 보통 이제 신문지상에 나거나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에르페, 윌슨 음, 로야나의 음, 에르페를 한국으로 귀화를 시키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통 알려지셨고, 음. 그것 때문에 많이 알게 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방식에 조금 너무 좀 문제 제기를 했던 편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은 그 한국 마라톤이 이렇게 계속 정체가 되니까 네. 이거를 그냥 뭐 선수가 뭐 잘해야 되고 이제 뭐 제2의 뭐 황영조가 제3의 황영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로는 안 되니까 음, 차라리 그 혁신적으로 음, 그렇게 한국의 우호적인 하나의 그 유망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음, 좀 뭔가 변혁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이제 그 좋은 뜻은 제가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저는 그 한 선수를 꼭 그 집어가지고 음, 원포인트 귀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부터가 저는 사실은 조금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 편집장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예, 왜냐? 그러면, 에르페가 기아가 너무 늦었잖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진짜 한 5년 전, 뭐 6년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르페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우승한 지가 23살 때가 우승했어요. 네네. 예? 그때에서 한 1, 2년 있다가 기아를 시키셨으면은 괜찮았었는데, 거진 20, 지금 뭐 29, 30 다 돼가지고 기아했잖아. 그렇죠. 그런 보통 마라톤 선수는 거진 29이 정점이거든요. 네네. 30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뒤로 이제 좀 처지는 그런 입장인데 늦게서 지금 그러니까 기아 시급된 방 네, 가기 때문에 전자장님이나 저랑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그런가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반대 아닌 반대를 했던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네. 그러니까 되게 오창석 교수님, 그러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되게, 되게 뭐랄까, 합당한 선수. 예를 음, 들어서 그 아주 글로벌 이런 에이전트한테 뺏길 우려가 좀 적으면서 음, 기량은 되게 출중한데 또 음.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그 부분도 있고 네. 그또 가장 중요한 건 오 감독님의 말을 잘 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뛰고 이렇게 나를 믿고 기다려를 하면은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니까 음, 그렇게 그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음, 그거를 받아주는 연맹 입장에서는 음, 그분은 사실상 이런 그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대회, 서울국제 마라톤이나 이런 데에 음, 그 아프리카 선수들을 사실 공급하는 에이전트의 입장인 거고 음. 그리고 그 그렇게 공급하던 선수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는 음, 그 풀어나가는 어떤 그 과정이나 명분 같은 게 음. 너무 좀 부족했다. 왜냐면은 그럴 거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시장을 더 열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그 귀화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배구 팀에서 어떤 특정 포지션을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 기록 경기인데 음, 귀화는 즉시 그 사람이 내는 기록이 한국 기록이 돼버리고 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어, 섣부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 편집장님 말도 맞기는 맞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육상연맹이 네네.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오 교수님 자꾸 창석이 형이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창석이 형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저게 창석이 형밖에 없었어요. 음, 지금 그러니까 한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케냐에 네 다섯 명이 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창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는 잘 모르시죠. 저는 그 뭐, 얘기도 아니 뭐 제가 아는 거는 그 플러스 김홍화 감독님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아, 예, 알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하고 네네네. 어쨌든 창석이 형이 그 데려와가지고 할 때쯤에는
우리나라의 그 육상 연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에르페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만 오직 그러니까 동아에서 3연패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더 좋았지. 그전에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나라에서 계속 운동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케냐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돈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한번 우승하게 되면은 케냐 가면 완전히 갑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좀더 에르페 선수도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성공하고 싶어 했고, 그게 이제 창석이 형하고 이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육상연맹이 받아들이기를 빨리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계속 밀쳤잖아. 그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한 부분 아쉬운 거는 또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중앙일보 등등 해서 이렇게 귀화 과정을 도왔던 분들, 그 기사들의 그 논리는 네. 그런 선수가 하나 세계적인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리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에르페 선수는 본 훈련은 자기네 나라 가서 사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훈련 캠프는 뭐 이제 청양에다 뒀다고 하더라도 사실 네, 그건 네, 이제 뭐 명분상의 그런 것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선수 개인으로서는 최대한의 그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이렇게 군에서 기록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음, 그거를 그 육상 연맹에서 어떤 허하는 데는 명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예. 네, 만약에 제가 그 행정을 하는 입장이었으면은 그렇게 원포인트를 이렇게 귀환을 시키는 거 이전에 좀 그 나라에서 유망한 학생 선수들을 한 체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한테는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또 언어라든지 이런 거에 배움의 기회를 주고 한 체대 학생들한테는 그 같은 또래의 그 아프리카의 뛰어난 선수들하고 함께 경쟁해보는 그 기회를 줘서 꼭 그 걔네들을 뭐 귀화시켜서 한국인이랑 같이 뭐 기록 경쟁한다 이거를 떠나서 어떤 번외 선수로 이렇게 뭐 참가시켜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편집장님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해서 기회를 하고 싶은 선수들은 기회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니면 너무 뛰어나서 나는 저기 뭐 해외에서 런던 마라톤 이런 데서 한번 경쟁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나갔다가 그 학생 때 한국어를 또 익혔으니까 그러면 나는 나갔다가 그 우승해갖고 이제 많이 번 돈으로 한국에 와서 지도자를 꿈꾸는 케냐 선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섞이는 거를 기획했다고 하면은 그게 한 1, 20년 시간이 걸릴지라도 네. 원포인트로 한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었을 거다.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그런,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일본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예. 일본의 이제 뭐 디스턴스 챌린지나 이런 데 보면은 흑인 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일본은 뭐, 그러니까 육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한 게 아예 옛날부터 아예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뭐 한글 테스트하고 뭐 해가지고 통과돼야지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자국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거 없이도 바로 그냥 기화시켜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 좀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참 일본이 굉장히 이제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럼요. 확실하게 열려 있죠. 확실히 그래요.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보면은 별 얘기는 아닌데 사실 또 그분한테는 이제 미완의 꿈이 돼버렸고 맞아요. 해서 그거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이렇게 좀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집장이 정확히 보신 거 보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창식이 형이 그러니까 이제 편집장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로서 선수를 데려와서 국내에 뛰키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데려오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대회 주최 측에서 이런 선수를 좀 그러니까 뭐 기록이 몇 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선수를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데려온 거고 원래 창식이 형은 그러니까 좀 더 어린 선수를 데려와서 본인이 이제 지도를 하려고 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그래? 어,
원래 지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는 지도를 좀 했어요. 어린 이제 18, 19살 애들 데려와갖고 학교에서 숙식을 시키면서 좀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장세경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편집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적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본인도 그거를 접고 그냥 선수만 데려와서 공급해주는 이런 에이전트로 바뀐 거죠. 그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 국면에서 좀 제일 좀 이렇게 미스를 한 거는 그걸 도와준 이제 신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예. 예를 들어서 그 선수 하나를 데리고 와서 메달을 따냐 못 따냐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근데 사실 물론 이제 메달 하나 추가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육상계 전체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어쨌든 이제 국적을 그렇게 따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선수는 또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 예, 그 선수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뭐 메달을 따고 그러면 국제 위상이 높아지고 그거는 사실 일반 이런 러너들도 설득하기가 어려운 논리인데 그거를 너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신문에서 그 좀 종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론은 뭔가를 갖다 기사거리를 만들어내야지만이 흥행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국민 정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외국 사람이 와서 금메달 따고 뭐 하고 하는 거에서는 아직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맞아, 맞아. 예, 맞아. 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가 마치 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계속 강변을 하는데,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예, 맞아, 맞아. 근데 동호인들은 예, 그게 무슨 한국 메달이야. 예, 예. 그거는 한국 메달은 아니지 않아? 그래- 이런 말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정서와 기사는 이게 사실은 반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거리는 그게 이슈가 된다 하니까 기사들은 계속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종종 보면은 이게 그 다른 이제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하고 음. 이런 기초 종목을 다루는 기사하고 봤을 때 정말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육상 이런 거는 그 안에도 얼마나 그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오로지 기록을 깼냐 못 깼냐. 음. 그러니까 기록 경기에서 기록을 깼냐 못 깼냐 그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사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깼다 못 깼다 그 얘기만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중계도 뭐 선두구를 해서 이탈을 했냐 이탈을 안 했냐 붙어 가냐 못 붙어 가냐 이 얘기만 하면 사실 정말 재미없는 게 마라톤 중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저희 뭐 좀 뒷그룹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또 자기 기록을 또 추구를 하는 거고 이 선수가 뭐 동계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아 지금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해설도 그런 해설들이 좀 나와주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듣는 재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옛날에 TV 없을 때 지금처럼 TV가 없고 라디오로 했을 때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그러니까 말로 다 했거든요. 선수의 그 동작 하나하나를 말로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어릴 때 들으면서도 그 얼마나 즐겁게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TV가 있다 보니까 그냥 TV 보고 그냥 간단한 멘트만 덕덕 던져주고 말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 목적이 뭐예요? 오직 기록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기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아니 물론 봉주의 기록처럼 2시간 뭐 5분 이상 뭐 한국 기록 내고 하면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그렇죠. 현실 선수들의 청이 지금. 그러면은 자 일반 그거를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어떤 걸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보고 듣는 사람이 절골가를 갖다가 그걸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흥행의 요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너무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록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슨 재미야? 일반 사람들은 아무 재미 없어요.
맞아요. 예, 딱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아까 그 차 감독님께서도 이제 대주최 측이 몇 분 대 몇 분 대 어떤 선수들을, 그것도 사실 이제 골드 레벨이나 실버 레벨 그, 거기에 기준에 맞춘 거겠지만은, 그런 선수를 에이전트 분한테 콕 집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데려온 선수들이라면, 결국 그 선수들의 프로필은 되게 앞서서 받았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걸 그 중계진이나 해설자한테 전달을 해서 그 해설 자체를 되게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렇죠. 에이전트가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고, 오 감독님이고. 네. 그러면 그냥 전화만 해봐도 그 선수는 전에 뭐 하던 선수야. 아, 학교에서 무슨 뭐 약간 불량하게 하다가 뭐, 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엄마는 뭐를 하는 사람이고 뭐 아빠는 뭐 공무원이고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해설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베를린이나 그 뭐 런던처럼 소위 말해서 세계 기록이 나오는 그런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좀 중계의 재미를 주면 어땠을까? 맞아요, 맞아. 딱 맞는 말이에요. 네? 진짜 너무 뭐랄까 그냥 요식적으로만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런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금방 편집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라톤을 하니까 보죠. 예. 당연히 보죠. 그런데 나 말고 우리 가족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구미를. 그러니까 막말로 이런 거잖아요. TV 앞에 나는 앉아서 기분 좋게 봐. 근데 우리 가족들은 안 봐. 다른 거 해. 재미없거든.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토리텔링, 예? 뭔가를 일반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달리는 것도 보면서 뭔가 들어오는 게 새로운 게 이렇게 보면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마라톤 대회가 정말 많잖아요. 많은데 좀 활성화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면 역전 경기가 너무 없어. 아, 그렇죠. 역전 경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마라톤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물론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지구력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역전 경기는 지구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피드가 부합이 돼야 돼. 그래서 사실은 선수들이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마라톤으로만 볼락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일본처럼 역전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역전 경기를 중계해주면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걸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봤을 때 재미를 자꾸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만 좀 더 우리가 좀 발전하는데, 좀 너무 조금 아쉬운 게 좀 많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을 마침 하시니까 그 코로나 와중에 일본은 계속 유상대회를 그 종종 치렀었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팬데믹이 되게 심할 때 이제 그 전일본 그 여자 실업팀 그 저기 역전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뭐 동영상 클립을 해갖고 이제 전 경기를 한번 봤는데 그 역전 경주를 해설하는 그 수준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죠? 네. 네.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이제 거의 우승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너무 선두를 치고 나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우수한 선수들이 이제 선두를 치고 나가는 거를 거기를 따라가면서 보여주다가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이제 노무라우이라고 되게 어린 친구가 이제 선두를 이어받아서 가는데 그 친구는 되게 이제 기량으로서는 좀 부족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하는 것만 한 몇 초 보여주고 그 뒷그룹에 있는 그 후쿠시 가요코를 보여주는데 그 친구가 아마 그 선언을 올해까지만 그 역전 경주를 하고 앞으로는 역전은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뛰는데 뭐 잘 뛰기도 잘 뛰었고 막 한 서너 명을 막 잡아가면서 근데 그 뛰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 한 선수의 히스토리를 진짜 드라마틱하게 밑에다 깔아갖고 해설도 진짜 뭐 제가 일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네. 너무 막 그 무슨 저기 더빙하듯이 정말 네. 멋있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야, 이게 선수들도 물론 풍부하고 층도 두터워야 되지만 해설자가 이 정도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연출을 해주면 누가 이걸 안 보겠나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맞아. 재밌더라고요, 이게.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그 중계 방송과 우리나라 중계 방송을 보면요, 이게 확 표시가 나는 게 뭔가 하면은, 저도 일본 말은 몰라요. 근데 중계 방송하는 억양을 보면요, 일본 애들은 벌써 그 톤이 딱 올라가 있어. 네네네. 그러면서 말이 안 끊겨.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뭐랄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멘트가 그냥 안 끊기고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계 방송은 한번 툭 던져놓고 나면은 그냥 그렇죠. 뛰는 거 보고 뭐 한번 툭툭 던져주고 말아. 네, 그러니까 몇 킬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네, 보는 거 말고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외국의 다른 뭐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보스턴 이런 데 중계 방송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막말로 해서 야구에 막 딱 홈런 치면 와 해가지고 막 멘트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멘트를 하거든. 막 이렇게 억양 팍팍 넣어가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고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에 그 양재성 선생님 뭐 원로 중에 원로시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계 요즘 해설의 어떤 아쉬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러죠. 그거는 요즘은 전화도 너무 어디 가나 잘 터지고 예. 자료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고 그러는데 해설을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옛날에 해외 현지에 중계를 하러 가면 그 옛날에는 뭐 이제 체류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 뭐 여러 날 일찍은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전에 떨어지면은 현지에서 호텔 근처 그 전방에서 신문 막 구에다가 그 번역하는 한국 유학생 찾아가고 막 번역해갖고 메모해갖고 그걸로 해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그 소위 말해서 세계연맹 홈페이지 가면은 프로필이 다 나오고 기록 역대 기록이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해설은 사실은 노가다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맞아. 그 부분은 사실 약간 그 준비 부족이 아닌가. 네, 맞아. 지금 해설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은 이제 아니 근데 솔직히 좀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꿔야 돼.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뭔가 그 징검다리의 역할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 징검다리가 없어. 지금은 아예 그냥 딱 단절되어 있는 상태 같아. 너무 답답해요. 사실 조금 더 야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그 메이저 방송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만한 콘텐츠를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는 플랫폼을 물론 이제 방송사가 장비도 좋고 다 시스템이 좋지만 어쨌든 이런 줌이나 이런 유튜브로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인프라가 동원되는 그런 메이저 방송에서 하나만한 해설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선두그룹은 좀 이따 당연히 떨어질 선수한테 오늘은 참 붙어서 순위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현실하고 너무 괴리된 얘기인데 현실적인 목표가 이렇고 저 선수는 앞으로 성장할 선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그 선수의 어떤 뒷얘기를 조금 해준다든지 그리고 동호인 쪽 이제 중계를 하면은 뭐 너무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한 네. 그 선두그룹 그래도 동호인이라도 선두그룹을 중계를 해주면서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거의 선수에 가깝게 운동을 하시는 분한테 맞아. 기록에 연연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그 편집자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호인들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완주를 목표로 해서 한다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돼. 그렇지. 참가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말은 나는 완주의 목표로 할 거야 하지만은 솔직히 속으로는 단 1초라도 당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다가 방송으로
동호인들은 기록에 연연하지 말고 완주에만 들어가면 그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되게 긴 빠지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딱 그런 얘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동호인이라도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뭐 계속 멘트는 할 수 있잖아. 예? 뭐 좀 더 뭐 어떻게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뭐 해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미 벌써 마라톤에 대해서 지식이 확실히 있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틈틈이 계속 훈련한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기록을 낼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유도하고 해야지만 사람들이 우시아우시아해지는 거지.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뭐 기록에 뭐 연연하지 말고 뛰어가면 그 누가 좋아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딱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같은 해설진이 그 엘리트 그룹하고 마스터스 그룹을 동시에 해설하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죠? 맞아. 예. 그래서 마스터스 그룹은 감독님처럼 이렇게 마스터스 동호인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많은 분이 해설을 하면 훨씬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저런 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부상도 많이 겪었던 분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안 돼.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옛날에 이제 사실은 해설 저기 들어왔는데 이 사투리 때문에 안 돼. 안 된대.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방송국의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런데 네. 요즘에 많이 바뀌었잖아.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 한 2000년 초반 해도 방송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좀 해설 좀 요청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미팅을 하잖아요. 하는데 자꾸 사투리가 나오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되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 참 그리고 사실 또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중계에 또 아쉬움이 있다면은 음, 한 30몇 킬로, 30킬로 지나가는데 그때 뉴스 속보를 내더라고요. 음, 뉴스 시간이 되니까 뉴스는 음. 내보내야 되겠고 아, 방송을 맞아. 끝낼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잠시 뉴스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미 맞아. 승부처에서 그 승부가 끝나버렸어요. 맞아. 선두공을 해서 이탈해서 한두 명이 치고 나가버렸든지 이제 사실은 마라톤은 그거 보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 시간에 뉴스 보내고 맞아. 그를 경기를 좀 빨리 땡기든지 뉴스를 뒤로 네. 미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맞아. 그야말로 요직행위 식으로 중계를 하는 거죠, 진짜로. 예. 맞아.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지, 안 할 수는 없고. 예. 참. 서울국제 마라톤이나 이런 3대 메이저 대회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이저 대회의 소리를 들으려면 엘리트 선수를 이제 고 오창석 교수님 같은 에이전트한테 맡겨서 데리고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제 마라톤이니까 세계인이 많이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세계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맞아. 단지 뭐 홈페이지만 영문 페이지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시아권의 이런 마라톤 티켓팅 사이트 쪽에 가면 대체로 동남아 한 3, 4개국 플러스 뭐 대만, 홍콩, 일본 이 정도 나라의 대회들을 묶어놓고 한국 대회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분들이 뭐 한국하고 무슨 원수를 져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런 시스템 제휴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티켓팅 거기는 그거잖아요. 티켓팅 하고 수수료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본국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시스템 제휴가 안 되니까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라도 한국에 그래도 대회를 뛰고 싶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면은 뭐 신용카드 결제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자발적인 국제 어떤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그때 사실은 국제대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태국이 덥잖아요. 나라가 덥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2019년도에 태국에 국제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네네. 근데 원래 태국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를 준비를 할 때는 많이 나와야 한 5천 명 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한 거예요. 날씨도 좋고 했는데 막상 오픈을 딱 하니까 2만 명이 그냥 퍽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태국 마라톤이 2만 명이 신청을 해서 대회를 했는데 새벽 4시 출발했대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태국 사람들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그것도 그쵸. 다 뛰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으로 태국에서 마라톤 대회를 한다 하니까 하고 나머지 10,000명은 전부 다 외국 사람이었대. 네? 그러니까 새벽 4시에라도 참가를 해서 뛰겠다는 게,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고 난 뒤에 그 뒤에 있는 그 인프라, 관광, 뭐 이렇게 그쵸. 충분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충분히 와서 마라톤을 하고도 뭔가 즐기고 갈 수 있다는 게 딱 있으니까 참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서울국제나 춘천이나 JTBC나 이런 게 뭔가 뭐 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달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남아 마라톤을 마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 위상 밑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마라톤 인프라가 우리보다 미칠 것이다라는 우리 어떤 깔려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아, 그렇지, 맞아. 근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이 마라톤 시장이 성장하는 게 좀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아, 진짜요, 아, 맞아. 네.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러닝 용품을 소비하는 그 수준도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이제 상위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겠지만 정말 그 용품을 소비하는 그 수준도 굉장히 대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회 규모가 이게 그 2만 3만 단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그 대회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엑스포도 아, 그럼요, 맞아. 제법 그럴싸하게 해요. 네, 맞아. 그 뭐 쇼핑몰 같은 거 한 층 빌려갖고 나름 그 해외 이런 우리가 그 유럽에서 보는 그런 대회만큼은 아니라도 그 흉내를 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3대 메이저가 엑스포가 없잖아요. 맞아.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동남아 한 3, 4개국의 젊은 사람들은 외국 관광객들을 늘 보면서 자라는 어떤 관광 국가의 어떤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해외의 어떤 문물을 되게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맞아. 그리고 동남아에서 뛰는 그 새벽 마라톤만 해도 그 맛있더라고요. 막 그 정말 빨리 뛰는 데는 3시, 막 3시, 2시에도 출발한단 예,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완주하고 와서 아침밥을 먹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이 동남아 요런 데는 이제 그 음식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 완주하고 온 애들을 뷔페 식당에다 넣어줘요. 음, 그 대회장에서 뷔페를 만들어 거기서 막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태국 같으면은 코로나 하고 나면은 코로나 이제 이제 오프라인으로 변하면은 다음에는 4만 명까지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비가 아까 저 편집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라톤 열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러닝 용품이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빈부를 떠나서 뭐든지 그렇잖아. 열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빈부를 떠나서 그냥 소비가 그쵸. 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IMF 이후에 한 2005, 6년까지 그 호황기 누릴 때 이런 인프라를 빨리 딱 갖췄어야 되는데 그쵸. 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돈벌이에만 너무 급급했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은 못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한류가 되게 지금 뭐 호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제 K 마라톤이라는 기치 하에 막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아시아에서 모기를 해갖고 한국에 데려다 놨을 때 그러면 그걸 누군가 대신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런 메이저 대회들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거 왔는데 이건 뭐 겉만 번지르하고 뭐 자기들 소위 말해서 뭐 어느 특정 국가에서 한 뭐 1,000명 단위로 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또 부가적인 혜택이나 만족을 줄 건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또 어느 여행사가 맡아서 인수를 해서 그 대회 플러스 관광을 또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기획이 돼야 되는 그렇죠. 맞아. 네, 맞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조중동이 이 국제 마라톤은 대회하지만은 실제로는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정말 마라톤 흥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너무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근데 저부터서 만약에 누군가 그 10만 원짜리 난 티켓을 사겠다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 뭘 해줄 거냐는 거죠. 맞아요. 단지 정말 뭐 한 5만 명, 6만 명 대회에서 우리는 다른 거 없이 억소리 나는 그 인원을 보여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서울이니까 서울에 엄청 그 코스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운영을 보여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스를 뛰면서 응원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참가자들한테 응원도 상품인데 그 상품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같은 돈을 받았으면은 그 응원이 결여된 만큼 다른 걸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현물로 양말을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말 후진적인 게 되는 거고 이 문화를 대회 주최 측한테만 맡기든 뭐 소위 말해서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런 적어도 메이저라고 불리는 대회들은 이 주최를 하는 쪽에서 이런 그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앞으로 20년간, 30년간 지속했을 때 얼마나 큰 이득으로 돌아올 건지를 설득하고 다니는 사실 그 지난한 작업이 필요한데 신문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신문사한테는 사실 말이 국제 마라톤이지 국제 해외 참가자들이 오는 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분들은 신문 구독자도 아니고 맞아요. 그건 사실 시나 도가 껴야만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만약에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서울시에 외국인 1000명, 2000명이 미입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일기 신문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문사는 그냥 돈벌이로만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참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그 주최 측한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참가를 유도하려 그러면 너희들이 참가자한테 줄 수 있는 당근이 뭐냐?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네? 당근이 없으면은 절대 참가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네? 그러니까 당근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냈으면은 5만 원의 가치가 되는 당근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야지만 참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근은 안 주면서 대회 참가자만 계속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주최 측과 그러니까 주최 측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참가자는 당근이 안 들어오니까 또 참가를 꺼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좀 더 그 저게 그러니까 신문사 방송국 신문사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나라 마라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그쵸. 게 예. 중요한 거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또 그렇게 잘 돼야지 또 돈벌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안 되고 돈벌이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건 안타까운. 단적으로 이게 국제 마라톤인데 그 해외 참가자가 적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외에다가 홍보를 할까 누가 데려올까 이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미디어나 신문사가 생각하는 그 외국인은 검거나 흰 분이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딱 붙였을 때 티가 나는 외국인. 이것만 외국인인 걸 자기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아시아권에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외국인도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렇죠. 엄연히 외국인이고 맞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한국에 있는 우수한 마라톤을 경험한다 그러면은 그분들만큼 위대한 스피커가 어디 있어요. 자기네 나라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마케팅 수단인 건데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말도 들었었어요. 어디 기획 뭐 무슨 시가 관련된 무슨 기획회의 들어갔더니 소위 말해서 유생인종 몇 명 깔 수 있냐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을 공무원이 하더라고요. 유색인들 몇 명 깔 수 있네요. 희고 검은 분. 그래서 와, 이 세상이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국 인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에 비쳤을 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시안이랑 같기 때문에. 예, 일본은 당연히 안 되고. 예, 예, 맞아. 참.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쵸. 또 얼마나 또 우스운 일입니까? 그쵸. 예, 정말. 일단, 사실, 차은식 감독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네.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를 해도 되게 시간이 길어져요, 원래. 아,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면 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이게 서로 이제 대화하는 형식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뭐, 오창석 교수님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거 말고 조금 안전한 걸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차 감독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륙체육사 얘기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네. 예, 거기가 이제 많이들 모르시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송기정 선생이 이제 코치 하던 시절에 그 시절, 그래서 이제 서윤복 선생 그 사진을 올렸는데 아, 소위 말해서 포스트 송기정 송기정 선수 이후의 선수들이 그 활동했던 그 황금기에 그 선수들이 아주 애용했던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마라톤 전문 신발 브랜드가 이제 대륙체육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네.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저도 옛날 나 사람이야. 대륙제 신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죠. 그럴까요? 예. 그래서 매주마다 해야 되겠네요. 요 회사가 사실은 한때 이제 오니치카, 그러니까 아식스의 전신이었던 오니치카 타이거의 오니치카 회장으로부터 합병 제의도 받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제휴 아니면 합병을 하자 했더니 제휴는 또 안 되고 합병은 더더욱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우리 식민지배 했던 나라랑 할 수가 있겠냐 하고 쳐낸 게 이제 결국은 1인 기업으로 남게 된 결국은 그런 게 됐는데 그 얘기를 조금 준비를 했었다가 뭐 그냥 못하고 넘어갈 뻔했던 이제 오창석 교수님 얘기나 또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얘기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